네, 한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국이 다뤄야 할 의제가 만만치 않은 만큼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준비에 만반을 기하고 있는데요.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박상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51일 만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합니다. 역대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 후에 51일 만에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가장 빠르죠. 일단 과거 예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취임 71일 만에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시작 54일 만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뒤죠. 79일 만에 역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역대 한미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 역시 한미 동맹이 얼마만큼 굳건한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두고 위대한 동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한미동맹의 어떤 강고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문 대통령은 미국에 사흘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공식 일정만 6개가 되는데 사흘 동안에 알려진 것만 이 정도니까 상당히 바쁜 일정을 좀 소화를 할 것 같고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얻어올 것들이 있으면 얻어올 것이라는 이런 좀 강력한 의지를 좀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동맹이 굳건함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텐데 최근에 사실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북한 문제의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북핵과 관련된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 화두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화두인데 북한이 계속해서 지금 핵 도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할 것 없이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좀 껄끄러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최종 목표로 삼고 이제 그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제재의 수위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기조가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야 되고 그 수단 중에 하나로 제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화를 아예 하지 않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화보다는 경제, 외교적인 수단으로 압박을 좀 최대한까지 수위를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겠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말은 아니지만 분명히 기조가 좀 다르긴 하죠. 그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부분이고 오늘 언론 보도만 좀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CIA 국장을 만나서 보고를 받을 때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늘 들어왔다. 빠짐없이 계속 들어왔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는 걸 방증을 하는 거고 또 그 보고를 CIA 국장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죠.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지금 북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화두고 최근에 또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지금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 또 어떤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미리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어쨌든 공통된 목표, 이 북핵의 완전 폐기라는 공통된 목표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조금 차이가 있는 수단의 부분, 이 차이를 얼마만큼 최소화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목해봐야 되겠군요. 네, 이 북핵도 그렇지만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지도 관심이죠. 네, 그렇죠. 역시 사드입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건 역시 사드고 이 북핵과 관련된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결국 사드인데 이 사드는 사실 한미는 물론이고 지금 중국까지 여러 외교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가져오면서 보복
뭐 이런 조치도 있었고요.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 확인을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 싶은데 문 대통령은 일단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역시도 이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절차는 우리도 충분히 존중을 한다는 입장이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죠. 뭐 전제 조건 자체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다만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내심 불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세세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을 겁니다. 정상끼리 만나서 세세한 논의가 오고 가진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사드 배치가 쭉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지금 약간은 조금은 이제 조금 중지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번 거치는 것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저희가 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드 배치를 뭐 연내 배치를 하느냐 내년 배치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제안도 하고 협상 제안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지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즉흥적인 협상가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맞는 또 역제안을 준비를 해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북핵 또 사드에 비해서 조금 언급이 안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게 한미 FTA에 대한 그렇죠.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 상당히 부분도 중요하죠. 좀 나뉘어지겠죠.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렇고 이 한미 FTA가 미국 무역 적자의 큰 축 중에 하나다 예.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가 반드시 오고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재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갈 텐데 다만 그 방법과 뭐 시기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실무진에서 오고 가겠죠.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건 그에 앞서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그러니까 한미 FTA가 뭐 마치 미국 무역 적자의 큰 뭐 한 축이다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 좀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도 대규모 경제인단을 끌고 왔는데 이번에도 10명이 넘는 경제인단이 같이 가니까 네. 뭐 흔히 선물보따리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언론 표현에서. 그럴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 실제로 간 경제인단에서 물밑 협상을 하든 뭐 투자 방안을 내든 어떤 제안을 많이 내놓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 방안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인단이 같이 미국에 건너가서 또 어떤 식의 조율을 좀 해볼지도 예.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퍼스트 레이디들에게도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거든요. 김정숙 그렇죠. 여사 첫 내조 외교 무대죠. 네, 관심이 맞습니다. 좀 모아지는데요. 그렇죠. 김정숙 여사는 전형적인 내조의 여왕 예. 이미지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를 할 때부터 쭉 이제 내조를 해왔던 걸로 알려졌는데 유쾌한 정숙 씨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만큼 시민들에게 굉장히 좀 친근한, 친숙한 이런 행보를 많이 보여서 뭐 인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 친화력으로 과연 이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죠. 멜라니아 여사 얼마나 좀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도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는데 이 멜라니아 여사는 김정숙 여사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성격도 예. 좀 많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고 건축과 디자인을 공부를 해서 모델 활동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결혼 대상 상대자가 바로 네. 지금 멜라니아 여사고 어쨌든 조금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알려졌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멜라니아 여사가 공식 행보를 좀 같이 하고 있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은 김정숙 여사에게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라고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퍼스트 레이디의 패션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예. 김 여사는 일단은 지금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미중 정상회담 때 그 중국을 상징하는 빨간색이죠.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의상을 입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의상이 뭔지는 저도 아직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얀색 옷이 될지 아니면 빨간색에 파란색을 썼던 태극 문양. 그런 예. 옷이 될지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멜라니아 여사가 입는 옷을 보면 미국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상징색은 이것이구나라는 걸 오히려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의 튼튼한 동맹 관계를 양국 자국민들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런 자리니까 양국
두 나라 지도자들이 튼튼한 신뢰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정치부 박상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